안녕하세요. 복 있고 복 받은 썰 민법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왜 복이라고 적었냐면 사무실에 오늘 수업이 없는 날이라 사무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요즘 좀 삶이 좀 고달프거든요. 인생도 짜증도 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짜증이 나는데 우연히 그 뭐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그 방송을 잠깐 보는데 너무 이렇게 불평불만만 요즘 최근에 한 1, 2년간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가진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도 복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복 있고 복 받은 썰 민법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거 많으시죠? 그렇죠? 돈은 설령 많이 없어도 돈 말고는 여러분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처럼 인격, 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농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실 앉아 있는데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나도 굉장히 주위로부터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생각이 감사해서 오늘 제목은 복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면서 복 받으시기를 그렇죠? 개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중간 생략 등기 할게요. 그래서 좀 고심이 좀 돼요.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에 전념하지 못하고 여러 개 띄고 있는데 세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험이 뭘까? 요즘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더 가면 주택관리사만 보는 파트 내지는 감정평가사는 어찌 보면 감정평가사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와 공인중개사 겹칩니다. 또 내지는 공인중개사 관련 파트는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찍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 하고 있는 시험에 공통된 걸 찾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까지 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한 30분 넘어가니까 저도 좀 짜증이 나고 그래서 20분 내로 끝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또 제가 부동산 중개소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현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제목은 오늘 기분에 따라서 두 손 없지만 중간 생략 등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X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요, 을에게 자기 토지를 팝니다. 그런데 을이 계약을 한 다음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에게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미등기인 채로 병 만나서 다시 팝니다. 그리고 등기는요, 을을 거치지 않고 X토지가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이랬을 때 중간에 있는 을의 등기가 생략되었잖아요. 이랬을 때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자 을을 거치지 않고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이 등기를 우리가 일명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합니다.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뜻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고 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물론 법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법이 있는 줄 알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 법인지 저도 잘 가물가물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기법 아니에요. 그래서 법 제목을 좀 찾아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2조 2항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을 체결한 자, 을이 1항 각호에 정해진 날 이후. 이 1항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뭐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날 이후에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다시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또 내지는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중간자 을은
상대방 병에게 땅을 팔기 전에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라. 요 법조항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보니까 8조를 보니까 굉장히 벌칙이 좀 세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라는 법조항이 벌칙 규정이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 현행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 생략 등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다 걸리는 순간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잘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실무상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잘 안 걸린다. 그리고 이 중간에요. 공인중개사가 간혹 끼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잔머리 굴리는 중개사들이 있긴 한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토지를 설명했는데 빌라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니까. 물론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의 얘기를 좀 들어볼 테고요. 근데 문제는 법의 규정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용어 정리합니다. 자, 갑의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용어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용어가 제일 중요해. 갑의 이름을 최초 팔았으니까 최초 매도인. 그렇죠? 또 내지는 을의 이름을 시험 지문에는 중간 매수인 또는 중간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내지는 병을 우리가 최종 매수인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용어는 정리하셔야죠. 최초 매도인이 갑이구나. 가운데 낀 놈이 중간자구나. 마지막 등기를 마친 놈이 최종 매수인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팁 보세요. 팁.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간 생략 등기 법 규정은요. 하필이면 이게 임의 규정이래요. 잠깐만. 민법의 규정에는 임의 규정도 있고 내지는 강행 규정도 있다. 또 민법 이외의 규정에는 단속 규정도 있고 효력 규정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공법 규정 중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법의 규정이 일명 임의 규정,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하다 걸리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벌칙만 맞으면 돼요. 1억 맞죠 뭐. 챙기는 게 많으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징역형은 이런 경우라면 징역형까지 실형까지는 아닐 것 같고 벌금 정도. 그래서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법의 성격이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팁입니다. 이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표현 보세요. 소유권 등기가 끝났대요. 경료됐대. 끝났어.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대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볼게요. 따라서 올라가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제 얼굴에서 보여야 되니까. 따라서 최종 매수인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자 표현 잘 보세요. 시험 잘 나옵니다. 모든 시험이 잘 나와요.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의 성격이 임의 규정 내지는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결론이야 어찌됐든 중간이 어쨌든 상관없이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그 등기는 유효 등기이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두 번째 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중간 생략 등기인데 문제는 단서 보세요. 그러나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하필 지문에 토지거래가 구역 아시겠죠?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공인중개사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데 문제는 투기지역, 기타 등등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할 때 관할관청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행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이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이제는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서 계약을 하면 반드시 토지 매매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서 키워드입니다. 중간 생략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중간 생략등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매매 계약할 때마다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직접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등기가 하나니까 허가도 한 번이겠죠. 그렇죠? 원래 원칙은 허가를 2번 받아야 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간 생략등기 하게 되면 허가가 한 번 생략되잖아. 그럼 따라서 처음부터 이것은 허가를 잠탈, 다른 말로 허가를 배제, 허가를 받지 않기로 한 계약이야. 따라서 이것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등기하면 요건 무효입니다. 끝. 그래서 정리. 자, 중간 생략등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 일반적인 토지,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중간 생략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러나 시험 지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나왔다. 그리고 중간 생략등기 나왔으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 넘어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중간 생략등기를 다시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초 매도인이 있고 중간 매수인이 있고 최종 매수인이 있는데 그러면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사람 최초 매도인,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의 자, 포인트 전원의 합의가 있대요. 그렇죠? 전원의 합의. 그래서 정리하면 자, 전원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자, 표현 보세요. 최종 매수인은 직접, 자, 포인트인데 직접 누구에게?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예요. 그럼 역으로 합의가 없다면 세 사람의 전원 합의가 없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두 번째 팁. 자, 두 번째 팁입니다. 설령 세 명의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표현 잘 보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자, 그림 보세요. 사안의 경우에 그림에서 최초 매도인은 누구한테 가서 매매 대금 받아야 합니까? 매매 계약은 을과 했어요, 병과 했어요? 병과 한 게 아니야.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을에게 팔았으니까 을에게 매매 대금 달라고 해야 돼. 이해하셨나요 지금? 또 내지는 을은 누구한테 봐야 돼? 병한테 가야 돼. 그렇죠?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한테 가서 매매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문제. 중간 매수인이요. 돈을 안 줘. 그러면 최초 매도인은 합의를 했어도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넘겨주면 안 되지.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스무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한테 가서 매매대금 받아라. 근데 문제는 중간 매수인이요.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그러면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 왜? 돈 못 받았잖아요 지금. understand? 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시험에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 관계를 모르는 거야 지금. 또 내지는 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 다른 분들이 설명할 수 있나? 하긴 제가 다른 사람 강의를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저만 하는 걸로 하죠. 자, 됐습니다. 그래야 자긍심이 생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전원의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전원의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중간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최초 매도인도 누구에게? 중간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도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냐? 그건 아니야. 여전히 자기 앞으로 등기한 다음에 넘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불아버지 법을 어기지 않는 거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자, 세 사람 모여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중간 매수인이 잠이 안 오는 거야. 어느 날 제 강의를 듣고 걸리는 순간 3년 이하의 징역이야. 또는 1억 원이야. 벌금입니다. 1억은 돈을 때릴 수 있는데 감옥을 갈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한가지 생각해봤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청구해서 등기 넘겨받은 다음에 넘겨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시 강조.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한 거고 을과 병이 한 거야, 지금. 따라서 합의가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중간자는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초 매도인도 중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 포함 몇이요?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이 있대요. 자,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보셔봐.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그림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1억에 했어. 1억에 했어요. 근데 중간자 을이 병한테 1억에 할까요? 아니면 또 윗돌 얹어서 팔까? 얹어서 팔겠지. 그래야 뭐 남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갑이 을에게 1억을 팔았고 을이 병에게 2억에 파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을은 앉아서 1억을 번 거잖아, 지금. 가만히 앉아있다가 돈 한 푼 안 들어갈 확률이 많아. 그러면 갑이 열받은 거야, 지금 상황이. 야, 나는 내 땅 팔았는데 1억 생겼는데 너는 뭐 하냐, 지금? 그래서 야, 안 되겠다. 5천만 원 올려줘. 이렇게 요구하니까 을이 뭐라 하냐면 머리를 극적이더니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합의가 있은 다음에 매매대금이 올라가 버린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인상된 매매대금이 미지급됩니다. 안 줘, 지금 안 줘.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야지.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가장 핫하게 나오는 요즘 시험의 트렌드. 그렇죠? 또 내지는 보세요. 같은 맥락이야. 합의가 있어도 해지됐어. 쉬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자, 야, 나는 내 땅을 1억을 팔았는데 너는 2억을 팔았어? 야, 씨, 너무하네. 야, 올려줘. 1억 8천으로. 우리 고민해보죠. 야, 이거 뭐야? 나 안 사. 그럼 안 사.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중간자와 최초 매도인 사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합의 해지 끝나버립니다. 소멸돼 버려, 지금. 그러면 최초 매도인은 계약 파기됐잖아, 지금. 끝났잖아, 지금. 그러면 굳이 합의를 했어도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됐죠?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를 볼 때요. 표현 보셔봐. 순차적으로 가장 이상은 뭐냐면 갑, 을, 병이 커피숍에 앉아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합의인데, 이런 경우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갑이 열받을 확률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갑과 을이 합의를 보고 을과 병이 합의를 보는 거야, 지금.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대.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예를 들어볼게요. 땅을 급하게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빨리 좀 파달래.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사겠다. 대신 내가 등기하지 않는 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 용납하겠냐? 하니까 매도인이 그렇게 하랍니다. 난 지금 당장 돈이 급해.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중간 상당 등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자, 셋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순차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제 제가 중간 생략 등기를 가져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실은. 따로 있어.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실은 19분까지 얘기는 다 의미 없다. 제가 이 설신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림 보세요. 갑이, 화살표 보이시죠? 갑이 을에게 매매했죠. 그리고 을이 병에게 매매했죠. 그럼 질문.
의리병한테 판 거 뭘 판 겁니까? 소유권 판 거예요. 자, 갑이 그림 보세요. 화살표. 갑이 을에게 판 건 소유권 팔았지. 근데 문제는 을은 등기가 안 돼 있잖아. 소유자 아니야 지금. 따라서 의리병한테 판 건 뭐예요? 소유권 아니야. 그럼 뭘 판 거야? 화살표 방향 쭉 내려오셔봐. 너 화살표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한 겁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보세요.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죠. 이런 권리 있잖아. 이 권리를 판 거야 지금. 그러면 의리병한테 판 것은 소유권을 판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채권을 판 거예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한 거야. 채권 양도에 지금.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각설하고 자 보세요. 우리 민법 450조 채권법. 자,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은 채권 양도를 모르실 확률이 많아. 왜? 채권법이 안 들어와 지금. 근데 감정평가사 여러분도 채권법 안 들어옵니다. 모를 수 있어. 근데 이건 이 법조항만큼 반드시 가시. 시험에 안 나와도 무조건 시험에 나와. 법조항의 시험법 450조가 시험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주택발 수험생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서 채권 양도 협리가 나옵니다. 450조. 채권의 양도는 자, 표현 보세요.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뭐 해라? 알려라. 양도되었음을. 내지는 또는 포인트. 자, 제일 중요한 단어 포인트. 제일 중요한 단어는 또는입니다.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라.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따라서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따라서 자 보셔봐. 최초 매도인이 그림상 보셔요. 최초 매도인이 얘가 채무자예요. 요 중간자가요. 용어를 바꾸면 요 중간자가 써볼게요 제가. 요 중간자가 채권의 써볼게요. 요 중간자 을이 채권 양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비형이 누구냐? 채권 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채권 양수인이에요. 가부리법상 지금처럼 채권을 뭐하면 양도하면 반드시 보세요.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 주셔야 돼. 아니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판례가 보세요. 실은 팁을 옮겨볼게요. 팁은 여기에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있는 경우에 채무자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판례가 부족하대요.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려면 통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해. 그래서 채무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청구하려면 자, 첫판 보세요. 자, 통지와 승낙. 그런데 450조는 통지 또는 승낙이에요. 그러니까 450조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 450조는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만 받으면 돼. 따라서 이 법조항 보셔봐.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대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통지 그리고 승낙까지 받아야 한다. 그럼 시험지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례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양도된 경우에 최초 매도인에게 통지만 하면 최종 매수인은 직접 최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X야. 통지 가지고는 부족해.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요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나중에 취득시효에 가서 또 할 거예요 지금. 취득시효는 또 달라 지금. 됐나요? 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결론.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라면 채권 양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 양도의 법리는 통지 또는 승낙인데 중간 생략 등기라면 통지 플러스 승낙이에요. 지금 됐나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수험생이라면 이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우리 여러분에게는 요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미리 한번 들어보시라고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좀 자꾸 보셔가지고 한 25분, 그래도 20분 안으로 끌으려고 했는데 25분 넘어가 죄송하고요. 좀 자꾸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기가 창피하긴 하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셨죠? 매일매일 구독자 몇 명인지 좋아요 몇 명인지 쳐다보고 있어요. 아셨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